안녕하세요. 최상조 교수님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김태훈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의 제목은 Experimental Demonstration of 140 GHz Randomly Prephased One-bit Reflective Metasurface입니다. 같습니다. 프리페이스드 원비트 메타 표면에 도입과 동기를 설계한 다음에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유닛셀을 디자인하였는지, 그 다음에 구현된 메타 표면의 시뮬레이션과 측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성은 2030년까지 6G를 상용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삼성 6G 백서에서는 사용할 주파수 대역으로서 W밴드, D밴드, 그리고 220에서 275GHz까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왜 6G가 필요하냐면 이제 100GHz 밀리미터파 웨이브는 이제 높은 데이터 속도와 대용량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에는 구현할 수 없었던 홀로그래픽이나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CC 통신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로 손실입니다. 공기 중에서의 경로 손실로 인해서 신호가 수신자까지 잘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낮은 해설 특성입니다. 이제 3G, 4G에서는 장애물에 반사가 되어가지고 수신자까지 신호가 잘 전달되었지만 이제 5G, 6G에는 신호의 직신성이 강해지고 장애물에 의해서 신호의 감쇄가 일어나 수신자까지 신호가 잘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탈 표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렌즈나 트랜스미터, 리플렉터와 같이 이제 신호를 모아주거나 장애물을 우회하여 신호를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에서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된 반사체 메타 표면에 관한 논문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패치 기반 패시브 타입의 반사체 메타 표면인데 75도 각도에서 82.6%까지 높은 효율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이제 패치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가변 소자의 실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이제 액티브 타입으로는 이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222.5GHz에서 반사장 메타표현을 만든 논문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30도에서 반사가 가능함을 보여줬었고 효율이 33%로 낮은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6G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주파수 대역에서는 유닛셀의 크기가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가변 소자의 실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파수 대역에서의 다이오드 가변 소자의 가변 소자는 이제 드물거나 이제 비쌀 것입니다. 기적으로 반사각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다이오드의 통합이 필요하게 되고 서브 테라헤츠 밴드에서 이제 원비트 위상 베이지 튜닝은 2비트 베이지 튜닝보다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비트 베이지 튜닝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스피리컬 웨이브에서는 원하는 방향으로 빔이 잘 정리됐지만 플레인 웨이브에서는 콘덴세이션 오브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콘덴세이션 오브란 원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빔이 형성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콘덴세이션 오브가 생기는 원인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 방사 패턴을 나타내는 어레이 팩트를 통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파이는 유니셀의 위상이고 그 사이는 이제 입사되는 초기 위상 값을 말하고 AV, BW는 이제 열과 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레이 팩터의 이제 유니셀의 위상이 이제 1비트일 때 이제 0비트는 0과 파이만을 가지고 있고 이 두 값의 차이는 마이너스 파이, 0 파이로 계산되고 그리고 이 어레이 팩터를 다음과 같이 단순화시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소식을 이제 잘 들여다보면 이제 스피리컬 웨이브에서 보면은 이 구면파가 메타 표면에 입사되는데 이 초기 위상의 값이 이 메타 표면에 의해서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위상의 값이 0이 아니게 되고 이 0이 아닌 이 초기 위상 값 때문에 이 코사인 함수의 평행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칭성이 깨진 코사인 함수들의 합으로 어레이 팩터가 계산되기 때문에 콘덴세이션 로브가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플레인 웨이브에서는 이제 초기 이상, 메타 표면위의 초기 이상 값이 전부 다 같아지게 됩니다. 같아진 초기 이상으로 인해서 이 값이 0이 되고, 이 초기 이상 값의 차이가 0이 되게 되고, 이 코사인 함수의 합으로 이제 어레 팩터가 계산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코사인 함수는 이제 우함수이기 때문에 y축 대칭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어레이 팩터의 방사 패턴은 다음과 같이 대칭 메인 빔이 형성되고 반대 방향으로 퀀타제이션 로브가 생기게 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퀀타제이션 로브가 생기는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퀀타제이션 로브를 제거하기 위해서 프리페이즈 원리를 프리페이즈드 원비트 유니셀을 사용해 가지고 메타 표면을 구현해 제거한 논문을 저희 참고하였습니다. 프리페이즈 원비트 유니셀이 이제 기존 원비트 유니셀과의 차이는 이제 유니셀이 기존 원비트 유니셀은 0과 파이만을 이용하여서 이제 빔을 메타 표면을 구현하였다면은 프리페이즈드 원비트 유니셀은 기존 원비트 기준 원비트 유니셀의 위상의 그 오프셋을 가지는 유니셀을 원비트 유니셀을 한 쌍 더 만들어서 이를 랜덤하게 배열하면은 이제 퀀타제이션 로브가 사라지는 그런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0과 180만으로 메타 표면을 구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과 같이 이제 퀀타제이션 로브가 생김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프리페이즈드 원비트 유니셀을 랜덤하게 분포하면은 퀀타제이션 로브가 사라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참고 논문으로 하여서 또 다음 연구가 또 진행된 것이 있었는데, 이전 논문과의 차이는 이제 프리페이지의 범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전 논문은 프리페이지의 범위를 0과 90으로 하여서 유니셀 두 쌍만으로, 원비트 유니셀 두 쌍만으로 이제 프리페이지드 메타 표면을 구현할 수 있었지만, 이제 이 논문에서는 0과 180으로 연속적으로 프리페이지의 범위를 두었기 때문에 위상의 개수가 무한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한히 많은 위상을 프리페이지드 원비트 유니셀을 이제 배열하여서 랜덤하게 배열하여서 퀀타제이션 로브를 제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여서 마이너스 18dB까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비트 반사체 메타 표면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피리컬 웨이브에서 메타 표면위의 초기 이상의 차이로 인해서 코사인 함수의 평행이동이 생겼고, 그러한 코사인 함수의 평행이동으로 인해 대칭성이 깨지고, 대칭성이 깨진 함수들의 합으로 어레이 팩터가 계산되기 때문에 퀀타제이션 로브가 소멸되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이상과 유사하게 이 초기 이상의 차이를 플레인 웨이브에서도 적용시키기 위해 메타 표면 위에 프리페이즈를 적용하여서 다음과 같이 프리페이즈 항을 어레이 팩터에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존의 플레인 웨이브에서의 수식이면은 프리페이즈가 적용된 어레이 팩터의 수식입니다. 이 프리페이즈는 이제 그 n 곱하기 n 배열의 랜덤 위상 딜레이 분포를 말하는 것이고, 프리페이즈는 이 스피리컬 웨이브에서 의순환사 분포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페이즈드 원비트 반사체 메타 표면은 여러 가지 페이지가 지연된 여러 쌍의 유니셀을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리페이즈의 최적화된 수를 찾기 위해서 저희는 매틀랩을 통해서 프리페이즈의 범위를 세분화하여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프리페이즈는 0과 90으로 두 개의 이산화된 프리페이즈를 말하는 것이고, 4프리페이즈는 0부터 135도까지 4개의 이산화된 프리페이즈를 말하는 것이고, 컨티뉴어스 프리페이즈는 0부터 180도까지 연속으로 프리페이즈를 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프리페이즈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사이드 로브 레벨과 QLL이 감소되게
더 많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저희가 4프리 페이지를 선택한 이후로는 이 프리 페이지의 경우에는 15도 45도에서 높은 사이드 로브 레벨이 확인됨을 확인할 수 있고, 컨티뉴어스 프리 페이지는 너무 많은 위상을 연속적으로 프리 페이지 하였기 때문에 구현해야 될 유닛셀의 개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리적으로 4프리 페이지가 QLL과 SLL을 동시에 낮추면서 구조를 만드는 데도 더 편리할 것이라 생각해서 4프리 페이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유닛셀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닛셀 TX 라인의 끝단의 길이를 조절하여 가지고 위상과 앰플리튜드를 조절하였고, 다음과 같이 8가지 위상을 나타내고 각각 0과 180도의 페이지의 차이를 나타내는 4쌍의 원비트 유닛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앰플리튜드는 마이너스 1dB 이상으로 반사형 메타 표면에 적합하게 이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4쌍의 유닛셀은 다음과 같이 구현되었고, 이제 TX 라인의 끝단의 모양이 다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 간에 180도 차이가 있고, 이 가변 소자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 TX 라인 중단부를 절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현한 유닛셀들을 HFSS로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이제 구현하였고, 이제 위상의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HFSS의 결과를 이제 UV 레디스 패턴으로 확인해 보았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컨타제이션 로브가 이제 15도, 30도, 45도에서 소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였고, 서울대에서 측정 셋업을 빌려서 이제 저희는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파필드 거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TX와 메타설페이스 간의 거리를 35cm로 띄웠고, 메타설페이스와 RX 안테나 사이 거리 125cm로 띄워서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프리퀀시 멀티플라이어에 생기는 블락게이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TX 안테나와 RX 안테나의 높이를 5cm 띄워서 블락게이지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도까지. 그 유전 특성과 이제 제작 오차로 인해서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의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이 140GHz가 타겟 주파수인데 피크점이 왼쪽으로 치우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측정 결과를 이제 135GHz에서 측정 결과를 따왔고, 이를 이제 HFS 시뮬레이션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QLL의 감소량은 이제 마이너스 12.5도, 15도에서 마이너스 12.5도, 30도, 45도에서 마이너스 23dB, 마이너스 17dB 가량 이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제작된 메타 표면의 TX 라인의 부분을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관찰해보면 저희가 비하 구조를 만들었었는데, 비하가 왼쪽으로 시프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TX 라인이 이제 끝단으로 갈수록 이제 TX 라인이 얇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GHz 대역에서는 이러한 작은 오차도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을 저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했었고, 이러한 오차로 인해서 위상과 앰플리튜드가 저희가 HFSS로 예상한 것보다 많이 틀어졌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1층과 서브스트레이트를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본드를 사용하였는데, 이 본드의 두께도 저희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오차가 생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측정 결과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결과적으로 분석하면은 이제 컨텐션 로브가 마이너스 12.5, 마이너스 23dB, 마이너스 17dB로 이제 15도, 30도, 45도에서 45도까지 높은 각도로 이제 프리페이지를 적용하여 가지고 컨텐션 로브를 감소시킬 수, 온비트를 사용해서 컨텐션
스레시홀드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